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면 이제는 물량을 한번 싸게 잡아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도에 대한 관점도요.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뭐 단기 관점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삼성전자 자체를 좀 중장기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또 중장기 관점에서의 대응 방법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늘 영상만 집중을 하시면은 우리 주주분들께서 원하시는 내용들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한테도 이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결국은 20만 원의 가격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횡보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오셨던 분들께서는 한번 또 매도를 준비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3월 17일 영상에서 분명히 강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딱 일주일 전인데 요 20만 원의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이 나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주분들한테도 이게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앞에 구간에서도 뭐 한번 나왔었던 흔적이 있는데, 삼성전자조차도 작년 11월 있잖아요. 12월까지도 어땠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조정이라고 부르는데, 조정이 그러면 끝날 수 있는 가격도 정해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도 절대 기죽지 마시고 실망하실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그리고 삼성전자에 우리 또 시원시원한 상승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꼭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기운이 삼성전자한테 전달이 될 거예요. 아셨죠? 자, 먼저 월봉상의 흐름을 가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지금 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주분들, 이게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는 해석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정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주주분들. 지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주가가 분명히 조정의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작년 11월과 12월 요 네모칸의 구간만 보시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또 왔다 갔다 하는 횡보의 그림이 만들어졌죠. 이유는 뭐라고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거래량이 제가 터져야 되는 가격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을 알고 계시면 어떻게 매매를 하냐? 자, 제가 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실린다. 그럼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와요. 근데 거래량이 안 실리면 어떻게 되냐? 얘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까요? 자, 여기 가격까지 갔는데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저는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림이 왔을 때는 또 싸게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그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을 저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매물만 활용하시면 좋은데, 제가 아까 20만 원이라는 가격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주주분들. 지금 잘 보시면은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터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는 건 그만큼 매물이 두꺼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삼성전자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구간은 바로 앞에 매물대 구간이었었던 20만 원의 구간이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가서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위로 못 올라가는 것 뿐이라고요. 그리고 월봉상으로 다시 갔을 때 제가 아까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번 삼성전자가 상승에 대한 파동을 만든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요 6월부터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급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분석을 해드릴 건데 작년 6월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단위를 이제 1000주로 바꿨는데 외국인들은요 다 매도를 하고 떠났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인들만 한번 집중해 주세요. 제가 날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원래 외국인들은요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를 갖고 있었어요? 18만 675. 그리고 단위가 1000주니까 뒤에 03개를 붙이면 무려 1억 8천만 주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거를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제가 신경 쓰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대신에 기관과 금융투자, 기타 법인까지 해서 약 1억 5천만 주 정도 되는 물량들을 이제 다 받아갔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는 지금 기관과 금융투자와 기타 법인에 의해서 주가를 한 번 더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시원시원하게 올랐었던 거는 바로 이 메모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D램의 가격은요, 지금 작년 3쿼터 대비 55%에서 60%까지 올랐습니다. 가격 자체가. 그리고 낸드에 대한 가격도 약 33%에서 33%까지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어요?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HBM은 이제 정상적으로 엔비디아한테 납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HBM보다도 오히려 이 LPU, 파운드리 쪽으로 지금 우리가 조금 힘을 주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요, 파운드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반도체 위탁 생산입니다. 근데 이 위탁 생산에서요, 삼성전자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었어요. 오히려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의 1등은요, 대만 업체였어요. TSMC. 그래서 이번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생산적으로 협력한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좋은 저는 이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적자였는데 이제 흑자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인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랑 손을 잡았네. 그러면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입증이 된 거 아닌가? 그러면 다른 빅테크 회사들도 당연히 삼성전자한테 손을 벌리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주가가 조정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이 나오는 게 삼성전자한테 어떠한 악재가 있어가지고 조정이 나오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뭐 매도하고 떠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이 조정에 대한 악재가 나온 거는 시장의 영향을 받은 것 뿐이라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올라갈 때만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떨어지면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주분들, 이러한 조정이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이 보통 어떻게 움직이냐면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저는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60분 봉상으로 갔을 때 제가 주주분들한테 좀 싸게 매수를 하셨으면 하는 가격이 있어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60분 봉상 기준에서 매물대를 제가 이렇게 켜놨잖아요. 그래서 매물대의 가격을 제가 지금 라인을 잡을 건데 이거는 꼭 집중해 주십시오. 17만 5천 원에서 18만 원,
요 가격이면은 우리 주주분들께서 물량을 싸게 매수하시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단순해요.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을 싸게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막 이제 20만 원까지 갈 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매물들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가볍게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매물에 대한 소화가 이루어지면서 기간에 대한 조정, 그리고 가격에 대한 조정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중장기 관점으로 보신다, 아니면 단기 관점으로 보신다, 이건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매도만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주주분들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미리 제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구독자분들께서는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에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자, 노란색 화살표는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뜻이고요.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파란색 화살표가 뜨고 어떻게 됐어요? 바로 조정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시는 분들, 중장기로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한번 매도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당연히 매수에 대해서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010-4459-6279니까요. 미리 제 채널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우리 삼성전자 구독자분들께서도 실시간으로 매수, 그리고 이 매도 어떤 식으로 타이밍과 타점을 잡는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매매를 따라오시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것도 왜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왜 조정이 나올 수 있는지, 그 이유들은요, 영상을 통해서 최소한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매수 매도에 대한 어떤 타이밍이나 정확한 타점은 그냥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기 때문에 따라오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재미없게 움직일 때 수익이 다들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금 급등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최종 목표가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 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를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요 네모칸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요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 하셨다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 따라가시는 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0만 5천 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만 5천 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만 9천 원, 10만 5천 원 이상에서 떴었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 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 따라해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요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 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삼성전자 월봉상 와서 이제 최종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주분들,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신 분들 진짜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주식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해선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조정이 안 나오면은 크게 못 가요. 그래서 이번 조정의 과정에서 매수를 하시고 계시면 정말로 매매 잘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요, 주주분들,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아까 수급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 그리고 금융투자, 그리고 기타 법인, 이렇게 세 개의 투자자가 지금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 세 개의 투자자들이 매도에 대한 움직임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디램과 이 낸드는 슈퍼사이클 구간이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HBM도 이제 장사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적자였었던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목표가는 최소한 30만 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의 구간에서는 최대한 물량을 좀 싸게 매수하는 부분에 집중을 꼭 하셔야 하지만 이 뒤에 상승 파동 만들 때 더 크게 수익을 가져가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니까요 미리미리 제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우리 삼성전자 구독자분들께서도 실시간으로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거기 때문에 매매 따라오시는 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아셨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